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올리버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 올리버라는 분이 이제 새롭게 제시한 우리 EDT 모형 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expectation confirmation 또는 ECT 이론, EDT 이론 이렇게 부르는데 기대하고 성과 간의 불일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나온 그 이론하고 논문하고 오늘은 80년에 나온 논문하고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77년도 논문은 쭉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려서 디스컨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는 개념이냐 쭉 설명을 했고 이 이후에 80년도에 이제 나온 논문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satisfaction 얘기가 나와요. satisfaction에 대해서 disconformation과 satisfaction이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 논문에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주로 이제 disconformation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얘기하면서 기존에 나왔던 뭐 불일치 이론, 디소션 이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실레이션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내용이 나왔고 오늘은 그 이론하고 비슷한 이론이 또 나옵니다. 또 여기서는 무슨 이론이 나오냐면 레벨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론이 또 새로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이론들 3개 있었죠. 컨트라스트 이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점 차이 이런 거를 쭉 여기서 77년도에 논문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디스컨포메이션을 어떻게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주로 하면서 여기서 나온 개념은 포스트 익스포즈 개념이죠. 상품에 노출된 이후에서의 어떤 그런 디스컨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고요. 오늘은 그거를 satisfaction하고 연동이 되는 관점에서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 자체도 여기 나와 있죠. satisfaction. 우리가 얘기했던 그 77년도에 나왔던 expectation, disconformation이 과연 satisfaction하고 어떻게 연동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TRA에서 나오는 attitude하고 이런 거랑 연동이 돼서 또 설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이론이 하나가 또 추가가 돼요. 많이 나오는 이론들이. 그래서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논문들 보시면 이런 대가들도 어떤 자기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지만 그 전에 어떤 이론들이 있으면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이론을 주장을 하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이런 이론을 기반을 해서 자기가 어떤 주장을 펼쳐나가느냐, 그 설명도 쉽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렇게 하지만은 아마 다음번 과목에서는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근에 논문들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이 위주로 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주로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이론하고 그 이론이 여기는 지금 우리는 이론에 대한 것만 지금 배우죠. 이론에 대한 그 기본적으로 그때 발표했던 이론을 중심으로 쭉 리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거는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쓰여지는 논문들이 어떻게 커절리티랑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배우셔야 그 다음에 이제 내 논문을 어떤 모형으로 만들지가 또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하긴 했는데 그거 갖고는 모자르고요. 최근에 나온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연구 모형들만 중심으로. 모형들을 보면서 여기서는 이 사람은 기존에 있던 이론들을 가지고 어떻게 모형을 변화시켰고 여기서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 바꿔지고 이런 것들이 쭉 해서 그거를 한 50편 정도만 읽으시면 아마 어떤 아이디어가 잡힐 거예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A Cognitive Model of Antecedent and Consequence of Satisfaction Decision이죠. 그래서 만족도에 대한 그 결과물, 요거는 보통 우리가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독립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변수하고 사후 변수, satisfaction 이후에 뭐가 연결되느냐. 이전에 satisfaction 전에 연결되는 게 뭐죠? 이 논문을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죠? satisfaction 전에 연결되는 게 attitude고요. satisfaction 이후에 연결되는 게 intention이죠. usage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중간에 satisfaction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satisfaction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전 논문 모델은 disconformation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게 satisfaction하고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연구들이 리뷰어블 리터러처가 돼 있죠. 그래서 기존의 논문들에 대해서 자기가 쭉 리뷰를 해봤는데 두 가지 컨스트럭트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다. 많이들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에 대한 거냐면 satisfaction에 대한 두 가지 컨스트럭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expectation인데 expectation이 뭐냐면 performance specific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대인데 뭐에 대한 기대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퍼포먼스에 대한 이제 기대죠.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속성, 상품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고 그거에 대한 disconfirmation 기대하고 그 기대가 얼마만큼 매칭이 됐느냐, 일치하느냐에 대한 disconfirmation 두 가지 속성이 결국은 satisfaction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문의 핵심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내가 satisfaction하고 연동된 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앞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 기존의 논문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기존의 논문들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early propositions linking disconfirmed expectation to subsequent consumer satisfaction에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 밑에 보면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쭉 진행되고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어떤 그 제한점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 설명하죠. Though writers do agree that 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틀리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expectation과 disconfirmation에 대한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앞에 기존의 이론들이 어떤 게 있어서 나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 연구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에 서론 부분에 보통 이제 그렇게 써야죠. 전체 현황. 그 다음에 그런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 파악한 거에 대한 기존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라는 게 앞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sconfirmation expectation이 consumer satisfaction에 연동이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xpectation이 구매 후 평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서 expectation disconfirmation에 대한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그림에 보면 attitude랑 연동시켜서와 T1, T2 시점에서 그걸 구분해서 또 설명을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expectation이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어떻게 연동이 되고 satisfaction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고 하는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이제 자기네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올리버에서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조화시키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 전체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불일치된 평가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또는 comparative process라는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distinct cognitive state에 대한 관점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이, 그러니까 그 expectation이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문들마다 다 이제 생각이 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기 써 있죠. 그러면서 insight on this issue에 대해서 can be agreed from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고요. 거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기서는 satisfaction은 어떤 하나의 함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Satisfaction is a function of an initial standard. initial standard라는 게 이제 초기의 기준점이죠. 결국은 이게 뭐가 돼요?
expectation이 되는 거예요. 그죠? 초기에 자기 스탠다드가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만족도는 이 초기의 스탠다드하고 뭐라고 나와 있죠? And some perceived discrepancy from the initial reference poin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기준점을 정하면 그 기준점하고 이제 불일치되는 그 차이가 바로 satisfaction이다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뒷부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itial standard를 여기서는 이제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expectation이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초기 스탠다드가 결국 expectation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although many researchers choose to measure discrepancies objectively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객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서도 상품 자체 속성 갖고 있는 원래의 그 성능, 그거를 객관적이라고 본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성능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서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불일치들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서브젝티블리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성과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니셜 스탠다드하고의 차이죠. 결국은 그게 또. 그러면서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that individuals implicitly make a summary comparative judgment라고 나오죠. 여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주는 판단이죠. 판단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satisfaction이 여기는 이제 feelings of satisfaction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satisfaction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additive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 부가적이라는 말이죠. 이제 추가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effect of expectation and discrepancy perceptions may be additive. additive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 specially라고 되면서 설명이 되어 있죠. expectation are thought to create a frame of reference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참조에 대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앞에 나와 있던 뒤에 여기 나와 있는 comparative judgment라는 얘기를 또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reference of which one make a conference judgment.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expectation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expectation이 결국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기준의 하나의 스탠다드 포인트, 스탠다드 관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다양한 말로 쓰고 있죠. 그래서 뭐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말도 쓰고 스탠다드, 뭐 이니셜 스탠다드라는 말도 쓰고 있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expectation이 중요한 이제 개념이다라는 거죠.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마케팅이나 다양한 경영학에서 많이들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그게 77, 80년도에 어떻게 이제 이거를 나왔는지를 지금 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예요. 실제로는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인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랑 매칭시키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오죠. 네거티브 디스컨퍼메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거는 아까 전에 익스펙테이션을 뭘로 봤냐면은 여기 보면 컴패러티브 저지먼트 또는 레퍼런스 포인트니까 결국 익스펙테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성능이 좋으면 아웃컴이 좋으면 낮으면 익스펙테이션이 아웃컴보다 낮게 책정이 되면 네거티브 디스컨퍼메이션이 나오고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네거티브 디스컨퍼메이션이 되고 뒤에 보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면 포지티브 디스컨퍼메이션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